주변에 유난히 친화적이고 모르는 게 없고 한마디 질문에 10가지 이상의 사례를 들어 해결사로 길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유명한 사람, 출세한 사람, 이름 있는 유명인은 다 내 지인이란다. 늘 그들과 자기를 동급이라 자랑한다. 어떤 대회야에도 내 이야기가 아닌 잘난 지인의 친구, 사돈의 팔촌 이야기를 한다. 난 그것 또한 가벼운 허세라 생각해 내 일이 아닌 이상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다. 원년에 옛날에 과거사에 증명되지 않은 자랑들, 그러나 다들 이들을 안다. 그런 너의 모습은 현재 너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처지에 있음을, 그러다 보니 작은 목소리와 진리는 묻히고 침묵하게 된다. 거짓말이 습이 된 사람의 모양새는 거짓 정보를 사실인 듯 목소리가 더 크다. 열등감이 많을수록 늘 과장과 내세움이 과하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내 몸에 두르고 인정받으려 한다. 나는 아이들을 기를 때 잘못과 실수를 구분해 훈계했다. 실수란 내가 작정하고 저지른 사건이 아니다. 예로 아이가 부주의로 아끼는 화병을 깼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조심해라 주의를 줬을 뿐 어떤 체벌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돼 말을 듣고도 아이의 자유의사가 들어간 잘못된 행동에는 나도 이성을 잃을 정도로 혼을 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체벌의 두려움이 없었다. 과거 어른들은 체벌과 욕설로 엄히 다스려야 잘 키운다 생각했던 것 같다. 나의 시어른께서는 어린 시절 작은 실수에도 매를 들어 혼난 기억을 80이 넘은 나이에도 아픔으로 분노로 간직하고 계시다. 엄마가 선물로 받은 아끼는 아프리카 여인 조각상을 깨고도 너무 당당히 두려움 없이 엄마 실수로 여인 조각상을 깼어 하고 자백한다. 사실을 말해도 야단맞지 않을 거라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굳이 거짓말로 자기를 변명하거나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성인이 된 아들 말하길 엄마 거짓말도 머리가 좋은 사람만 해야 해. 한 번의 거짓말을 무의미 하고자 더 많은 거짓말로 위장해야 하고 전에 내가 한 말들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거든요. 난 머리가 나빠서 그냥 모르면 속 편하게 모른다 해요. 그래, 정직할 수 있는 것도 힘이다. 힘 있는 자가 정직할 수 있더라. 그것도 큰 용기라 생각해. 자존감 낮은 열등감으로 늘 비교하는 성격 소유자들은 자신의 거짓된 말, 포장된 행동이 일상이다 싶다. 다른 일은 모를 거라 생각한다. 거짓말도 습관이 되고 이 또한 중독성에 가까워지는 심리가 생긴다. 거짓말을 보태야 말다운 말을 하는 것 같은 미원이 안 들어간 찌개 맛? 많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지난번 그 분위기에서 한 거짓말들을 잊고 다른 말을 한다. 오랜 습이 굳어지면 자신이 한 거짓을 사실이라 자기가 믿는 불상사가 생겨나기도 한다. 남들보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자기 체면에도 걸린다. 나의 자녀들에게 그냥 그대로도 충분히 귀하고 잘난 사람이라 늘 세뇌시키듯 칭찬으로 마음의 걸음을 줬다. 자녀가 인생을 살며 피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안고 막막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부모를 찾아와 주길 바라며 자랑이든 고민이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부모이고 싶었다. 자녀의 편이 되어 위로자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자 애썼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내 체면에 빠져야 했다. 자녀가 남과 비교되고 더디게 성장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자녀를 내가 키우고 내가 만든다는 착각을 버렸다. 내가 하면 망친다. 딱 내 부족한 수준 이하로 그들을 안내하게 된다. 신께 자녀의 인생을 맡기는 인내는 쉽지 않았다. 내 부정적 사고로 자녀의 미래를 미리 넘겨짚고 창조하지 말아야 했고, 자녀 스스로의 시행착오도 잘 자라는 과정이라 이 또한 성장통이라는 믿음도 필요했다. 나도 미성숙한 엄마라 예상을 빗나가는 성장과 절망감에 답답한 심정이 화로 폭발할 것 같은 순간들을 참아내야 했다. 조건적 건방증이 수시로 나의 결심을 잊게 했다. 또 잊었네. 자녀의 삶이야. 신께 맡겼다며 수없이 맡겼다. 다시 내가 참견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신께 맡길 일이 아니야. 맡겨서는 안 되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쌍욕이 목까지 올라오고 하지 말아야 할 자녀들의 부정적 미래를 상상하며 기싸움을 하던 때도 있었다. 애써 내 입을 통해 부정의 악평으로 밖으로 내지 않은 덕에 자녀는 자기의 고유한 모습으로 성장했다. 매일 주문을 외웠다. 수리수리 마수리 그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나날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자녀가 행복하길. 지금 그 길로 가는 과정이라 믿어주려 돌을 닦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야 했다. 아이고, 저게 뭐가 되려고 한숨이 나왔다. 내가 안달하던 않던 그 자녀는 신의 본성대로 자랄 것이다. 그래서 신께 맡기면 자녀의 인생에 더 맞는 작품으로 창조된다. 우리 모두의 삶도 맡길 수 있다면 평안할 텐데 조금씩 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이다. 내 자녀는 남과 달라. 지금 이대로도 훌륭해. 큰 그릇이라 좀 늦게 만들어지고 있어. 최고야를 주문 외우듯 나를 최면시켰다. 그래서 원하던 바램을 넘어 멋지게 스스로 고속 성장 중이다. 기대보다 더 훌륭하게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다. 늘 지금 자신 위에 더 무언가 더 씌워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도 그대로 인정받고 자라면 말과 행동을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어디서든 당당하다. 부모로서 그런 모습을 보니 참 좋다. 자존감을 잃은 사람이 애써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을 보면 어른이든 아이든 내면의 허함이 보여 내 마음이 애잔하다.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 욕구로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무시받을까 두려움이 클 것이다. 거짓이 몸에 익숙하면 내 뒤에서 누군가 하는 고개를 가로젓는 평을 못 본다. 있는 그대로인 나를 볼 용기가 없기에 받게 되는 평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100번 읽은 사람보다 더 할 말이 많다.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지식을 나만 아는 양 내 생각인 것처럼 보태서 장황하게 연설하는 버릇이 몸에 배어있다. 남은 다 아는 사실이야. 너만 몰라요.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감이 행복이다. 누군가의 평가에 주눅들지 않을 자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근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부모에게 받은 사랑인 것 같다. 남의 칭찬에 늘 허기져 말과 손짓이 큰 사람을 보면 언짢기보다 자신의 허함을 모두에게 노출시키는 줄도 모르는 그가 더 안타까워 보인다. 나는 당당한가? 나는 남의 인정에 처연한가? 난 그런데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채워진
사랑의 힘이라 생각한다. 중독된 자는 겸손도 배운다. 일생에 누구든 나를 이해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 나도 그 누구에게 사랑받았고 인정받았으니 평생 내 안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큰 힘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말자. 내가 받은 큰 에너지를 가까운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자. 그들도 충족된 삶을 살기에 좋은 에너지는 나눌수록 많아진다. 나는 이왕이면 행복한 부자로 살고 싶다. 얼마 전 미국 이민 가서 사는 오랜 지인이 한국에 와서 하루를 보냈다. 양평 전원주택에 사는 이화벽의 집에 모여 식사하고 담소하며 서로의 성공된 삶을 칭찬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살아온 사연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고생의 질량은 비슷해 보인다. 다만 진정한 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의 모습 중 알아차린 모습은 정도가 지나치리만큼 일상생활이 검소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몇 년 전 처음 만났을 때도 상당히 성공적인 부의 재력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의 꾸미지 않은 모습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거치장은 드라마에서 과장되게 연출한 덕 아닐까? 아들딸이 상당히 잘 성장해 자랑스럽고 성공한 사례이다.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도 상당해서 이제 조금 물러나 관리자로 서로 삶을 누린다. 한국 입국 다음 날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초대되었다 갔다가 부주만 내고 식장에 못 들어갔단다. 당연히 돈을 냈으니 하객들이 모여 먹어야 할 점심도 안 먹고 아내 말인즉 베트남 여행 들렸다 한국에 잠시 들은 거라 소지품이 작은 손가방 하나로 왔다 했다. 한국이 이렇게 화려한 줄 몰랐단다. 여행차 출발한 상황이라 예복, 정장도 없고 한국 예식에 왔더니 모두의 옷차림이 영화배우들 같아 자신들의 옷차림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분위기상 민폐가 될 듯 해서 예식장 아래층에 있는 롯데 지하 쇼핑에서 간편식을 둘이나 했어. 저녁 만남에도 나에게 큰 감명을 남기더니 이번에도 그들에게서 풍겼던 그 향기는 그대로 아니 더 고급진 향기로 몸에 배어들었다. 많은 이들은 진짜 부부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다. 부자처럼 꾸미는 사람은 부자로 한다. 이 부부는 진정 돈, 시간, 가족 모든 것을 갖고도 소박하고 검소하다. 더 이상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중 원하는 게 없다 한다. 이 부부가 돈이 많아? 모든 걸 다 소유해서 더 원하는 게 없을까? 그 반대로 물질에는 편안함은 있어도 행복은 없다는 걸 일치가 한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만족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가졌던 갖지 않았던 물질적 필요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 진정한 부자이다 싶다. 지금은 일선에서 조금 여유 있게 물러나 삶을 즐긴다. 미국 집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으나 손주, 손녀 학교 데려다주는 기쁨, 내 손으로 간식과 식사를 준비해주는 기쁨으로 평범하나 소박한 행복 속에 사는 걸 선택했다. 큰 고생 속에 그리 크게 부를 만들었다면 자랑하고 싶을 텐데 타인의 시선에 관심이 적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겉행색은 돌아갈 비행기 값이라도 줘야 할 것 같은 모습이다. 젊은 날 우리들도 치열하게 살았다. 우리도 젊은 날엔 오늘 같은 여유로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나는 지금 힘든 젊은이들에게 이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 위로하고 싶다. 변화될 걸 믿고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하고 싶다. 이 성공한 부자도 젊어서 타국의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시절도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고 편견과 오해에 쌓여 경찰서에서 자신을 구해줄 때까지 맹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무력한 시간도 견뎌야 했다. 그저 운 좋아서 어느 날 불을 일구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냈던 게 아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 버티면 때가 오는구나를 배웠다. 앞서 성장했기에 그의 노력과 성실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 애쓰며 겪어낸 경험으로 안다. 그 처절했던 시간은 버티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려웠으리라. 나 또한 어려웠던 시간에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누구에게나 고통을 통과해야 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진실을 머리로라도 알고 있었다. 나라고 못할까 싶었다. 그때는 젊었기에 가능했다. 젊음이란 그만큼 값진 용기이다. 어릴 적 나보다 열등했던 친구가 30년 후 서로 달라진 모습에 열등감과 질투로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고 피하며 과거의 그 친구 열등했던 모습을 기억하려 하고 지금의 성공을 인정치 않는 친구도 있었다. 예전보다 초라한 내 모습을 숨기고 싶어서 과거의 잣대로 그를 평가하며 그 시절 초라했던 그 친구의 모습과 과거의 실수들을 찾아내기 바쁘다. 친구의 성공을 인정하고 칭찬해주지 못한다. 이들은 물질이 가난할 뿐 아니라 정신 또한 가난한 자들이